문제인식.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한두 줄로 요약하는 거를 먼저 만들지 말고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읽는 순서하고 만드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고 뒤에 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요약을 만든 다음에 그 세부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이 페이지를 다 채우고 거기서 내가 평가위원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 평가위원들이 딱 봤을 때 내 아이템의 장점은 딱 이거야 를 뽑아서 요약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읽는 사람은 요약을 제일 처음 보는 거죠. 첫 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고 첫 페이지지만 여러분들의 작성 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해야 되는 페이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문제 인식, 창업자의 개발 동기. 어쩌다가 개발하게 됐느냐. 개발 동기가 없으시거나 개발 동기가 깜빡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창업, 그 신사업 이렇게 아이디어 이렇게 수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템을 이 아이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제가 항상 그 배경과 이유를 만들어내요. 내가 어떤 여자 후배하고 어떤 남자 후배하고 뭐 저녁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뭘 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데 세 명이 다 진짜 이런 거 없어 라고 불평을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 플랫폼은 이러한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첩에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왜 어떠한 기능을, 이거를 제가 다 적어요. 왜냐면 어떠한 기능이 있는 플랫폼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막 몇 개월 지나잖아요. 막 술 좀 깨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기능의 플랫폼이 되나? 이런 시장이 있나? 왜 내가 이걸 적어놨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조금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내세요. 페르소나라고도 해요. 약간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러이러한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야. 필요하다고 느낄 거야. 그거를 개발 동기를 넣으세요. 제가 사실 정직을 얘기를 했는데 정직해야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가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문제인식 하나로 막 이 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쫙 다 채우시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 여기서 뭐 꼭지가 한 두세 개 더 늘어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사실 개발 동기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발 동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텐션 딱 개러, 공감. 그래. 이거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봤더니 이 시장이 그런 걸 원하는 시장이 이렇게 크더라. 우리 시대는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실현 가능성의 솔루션은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예비 창업 패키지로 선발해 주시면 제가 7개월, 8개월 안에 여기까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적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디테일하게 적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여기는. 왜냐면 디테일하게 적으려면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적으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기는 외주 견적 얼마인데요? 저는 17페이지짜리 홈페이지 스타일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협의를 좀 한 번이라도 하고 견적을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견적을 받아봐야 이건 2달이 걸린다. 내가 만들고 싶은 플랫폼은. 내가 만들고 싶은 기계장치는 3개월이 걸린다. 라는 거를 이 사업 추진 일정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달이면 될까? 라고 적는 거하고
그 진지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 분석 경쟁력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약간 미묘하게 잘리는데 뭐 보이시죠? 예, 시장하고 경쟁. 시장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중환자용 가래 제거기라는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중환자 중에 가래를 제거해야 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인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1차 평가는 통과하셨고 2차 평가, 대면 평가로 오셨어요. 천만다행이죠.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대면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물어봤어요. 그 중환자 중에 가래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왜 우리 주위에 그 정도의 중환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침 다행히도 간호사 출신이고 그분은 마침 다행스럽게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스토리가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발표 스토리도 물론 이 서류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내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환자들하고 혹은 그 간병인들이 얼마나 그거에 힘들어하고 환자들도 힘들어하는 걸 봤어.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해. 문제인식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실현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내가 간호사지만 이런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 개발을 해서 일정이 이렇게 돼. 그럼 시장 분석이 어떻게 돼? 시장 분석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환자실 병상 몇 개, 얼마. 그럼 중환자 수 나오죠. 중환자 수 한 달에 뭐 간병인 얼마 나오죠. 그러면 병실 하나당 그 기계가 하나씩 있어야 돼. 나오죠.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뭐 매년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은 발생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수출까지 하면 야, 나중에 뭐 해외 시장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한국에서 매년 100억이면 야, 그러면 뭐 미국이나 뭐 유럽도 이렇게 진출하면 또 200억, 300억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스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스토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다시 한번 홍보하면 스타트레일에 강재상 대표가 또 스토리텔링 강의를 합니다. 그거 영상 꼭 봐주시고요. 예,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성장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시장 전략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뒤에 시장 전략이 나오는데 시장 전략이나 뭐 고객 전략, 영업 전략하고 다른 느낌인 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5천만 원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떠한 항목에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보통 뭘로 쓰냐면요. 5천만 원 요청을 해놓고선 외주용역비 4천만 원? 그러면 나 또 컴퓨터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기계장치비 한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항목 2개, 3개로 딱 나누거든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발품을 아직 덜 팔았어. 정말 이건 예비 창업가가 아니라 예비 창업가를 지향하는 예비 창업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남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요 1년차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을 갖고 어디다 뭘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쓸까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1억 기준으로 쓰시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거의 3년 넘게 하면서 1억을 받으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신청하신다면 그래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그게 오히려 깎여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천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해요. 필요한 돈을 기재를 하시는 거지 가능한 많은 돈을 달라고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전략, 성과 창출 전략 요건데 요 내수 시장 확보하고 해외 시장 확보인데 중장년 예창패 같은 경우는 요거 되게 잘 적어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미 주위에서
인맥도 좀 많고 해외 영업도 해보신 분, 야, 해외 좀 법인장도 나갔다 오신 분 이렇게 듣고 이야기 저렇게 듣고 해가지고 되게 잘 쓰시는데 한 20대, 30대 청년 예비 창업가들은 요거 쓰는 거 약간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솔직히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인이잖아요. 영어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 시장은 일단은 약간 제쳐두고 내수 시장 위주로 좀 약간 작성을 하세요. 내수 시장이 그만큼 타당하고 가능성 있게 그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 잡혀 있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위원들이 야 이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한국 시장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나가요. 당근마켓도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잘 된 스타트업들 잘 보세요. 한국을 건너뛰고 해외에 바로 가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익숙한 시장, 내가 익숙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여기서 성공을 못 하는데 나가가지고 갑자기 막 이민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민이 아니죠. 갑자기 그 회사를 그 머나먼 외국 땅에다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건 상상이에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 상상이에요. 다만 내수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되겠는데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 아까 제가 그 중환자용 그 의료기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수 시장으로 너무 작아. 그러면 내수 시장에 약간 테스트 베드로 여기까지, 예를 들면 매출 100억까지 찍고 매출 100억이면 사실은 성장이 끝이 너무 낮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 의료기기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해외에도 있을 테니까 선진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2년차, 3년차는 해외 시장을 가겠습니다. 그때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전 세계를 정복해도 단계별로 정복해야죠. 우리나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전 세계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든지 단계별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는 천하무적이다라고 적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약간 단계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제가 이런 고객들이 제일 많은 거는 홍대와 강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대와 강남역에서 2021년은 일단은 스타팅 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연간 회원 10만 명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의 도시 부산과 대구는 제3의 도시인가요? 죄송합니다. 인천이 제3의 도시인 것 같아요. 부산과 인천에 시장을 확대해가지고 연간 회원 2년 차인 2022년에는 100만 명 회원 달성하고 약간 단계별로 진짜 영업 전략 사실 이렇게 짜는 거 맞아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